15년간 바벨과 고독한 싸움을 펼치며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간 한국 역도의 전설입니다. 우리 로즈란 장민환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환입니다. 아, 진짜로 아까 좀 올 때 몰랐어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셨죠? 아니 오늘 여기서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여기서 상당히 많이 애써주셨어요. 아, 근데 아니, 주저 근데 몰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 또 장민환 선수 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선수 때보다도 근육량이 많이 빠졌고 식사도 이제 적당히 하고 운동도 같이 하니까 이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일부러 빼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그 사실 일부러 뺀 거는 어제 하루? 아, 어제 좀 일부러 빼려고 그러셨어요? 오늘 또 촬영을 하니까. 오늘 또 아니 그 저기 장민환 선수가 은퇴한 지 벌써 10년.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제가 2013년 1월에 은퇴했는데 벌써 딱 10년 됐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역도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뭐 사실 어렸을 때는 아마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말랐을 때가 있었구나 이제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자꾸 다이어트를 막 강제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엄마를 이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포기를 하고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고 두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있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 저 처음 역도할 때 감독님이 아버지 지인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오셔서 저를 보더니 너무 너무 좋다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어우만 한 3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지인분께서. 네, 보시죠. 역도 감독님. 뭐 테스트도 없이 그냥 역도 감독. 좋다고 그러셔서 오만 3번. 네,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역도장을 들어가려 했는데 어떤 남자 선수가 저를 보더니 우와 진짜 크다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왔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치. 용기를 내서 어린 나이에 항상 그 한참 그 감수성 예민한. 네, 그래가지고 시기에. 이제 막 울면서 왔는데 겨울방학이 됐는데 또 엄마 아빠가 권하시니까 한 번만 갔다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사전 지식이 역도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그냥 가서 하는데 바가 그래도 15kg예요. 그러니까 네. 가볍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자세 몇 번 이렇게 배우고 드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원래 들었던 것처럼 야. 원래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막 하니까 언니들 막 잘한다 이러고 기록도 막 쑥쑥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잘하는 거고 너무 좋다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역도가 사실 또 기록 경기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기록을 또 깨는 그 재미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 집안으로 이게 집안이 장사 집안이네요. 우리 장민환 선수의 그 집안이 장사 집안이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면은 옛날에 장사 그런데 아빠 못지않게 어머니는 또 그 스피드? 그러니까 약간 엄마 아빠의 그런 좋은 유전자를 제가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대회 나갔는데 제가 첫 전국대회 나가서 한 시작한 지 6개월 만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대회에서 3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서도 되게 좋아하셨겠는데요. 너무 좋아하셨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먹는 거를 제한하지 않으셨고 뭐 사실 마음껏 네. 먹으라고 이제는 뭐 그냥 오히려 지금은 더 먹어야 되니까. 더 먹으라고 그러고 막 사실 예전에 제 선수 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고기 먹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는 그거 장면. 맞아요. 제가 그 예전에 네, 저희 식구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왜 이상한지. 사실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눈 뜨자마자. 고기는 다 맛있어요. 아 맞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고기를 좀 선호하십니까? 어려워요. 저는 다 좋아하세요. 네, 맛이 없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장민환 교수님께서 좀 이 음식은 나 별로 안 좋아해 하는 거. 안 좋은 거. 네. 유일하게 안 먹는 게 젤리예요. 왜요? 옛날에 그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왜요? 말씀하세요. 옛날에 그걸 너무 많이 먹고 체했어요. 그래서 젤리를 먹고 취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나 봐요. 곰을 몇 마리 드신 겁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먹어요. 그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12년 만에 한국 역도에서 나온 메달이었고 요 이제 이 당시에 장민환 선수가 진짜 엄청 기뻐하던 그죠? 올림픽에 처음 나와서 메달을 딴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손 흔드셨잖아요. 막 손을 들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 그 손에 피물집이 잡혔는데 수압하다가 그게 터졌어요. 좀 막 피가 이제 범벅이 되는데 막 한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너무 활짝 웃으면서 손을 맞아, 흔들고 맞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저보다도 안타까워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태릉선촌 처음 들어가서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까지. 와.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어찌 보면은 뭐 훈련만 해야 되니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으면 또 그렇게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늘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 시키는 것도 그냥 반갑지 않고 나도 말 안 걸고 그냥 항상 운동 끝나면 그래도 식당 가서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약간 좀 전에 장미란 선수 봤어요. 이거 귀여워. 예.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이제 이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1등으로 밥을 꼭 드시려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방금한 음식이잖아요. 방금했을 때 딱 처음 뜨는 게 또 그 맛이, 그 맛이. 또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먹고 부위를 싶은 딱 걸 딱. 뻗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또 충전을 하고 오전 운동하고 이게 먹는 것도 훈련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많이도 먹었지만 천천히 먹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민환 교수님이 그 선수 시절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할 시간도 아껴서 내가 그냥 운동에 집중. 그러니까 다들 장민환 선수를 타고난 역도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진짜 장민환 선수를 만든 건 그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뭐 사실 네. 별다른 뭐 하루 연습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냥 아주 많이 할 때는 한 5만 킬로? 5만 킬로요? 그러나 이제 더 했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했을 때는 한 5만 킬로 그리고 조금 보통 했을 때는 한 2만에서 3만 킬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유독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왜요? 왜냐면 2006년도 도아시안 게임 때 제가 이제 중국 선수한테 졌어요. 네. 뭐 그 이름도 유명한 무샹샹 선수한테. 기억나네요. 네. 장미란 선수와 늘 함께 무샹샹. 지고 나니까 그 선수가 더 큰 산처럼 보이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2007년도 세계 대회를 갔는데 이렇게 그 선수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시합을 하면은 상대가 하길 바라세요, 못하길 바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못하길 바라죠.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막 떨겨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순간 그때는 또 여전히 떨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냥 왜 나만 아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시항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어요. 올라가서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너무 하고 막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가슴에 막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 마음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맞아요. 아니 장미란 선수의 이제 수많은 기록 중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빼놓을 수가 없죠. 덕분에 이제 온 국민이 진짜 열광하면서 행복한 진짜 여름을 보냈던 모두가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돼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는 막 너무 금메달 따서 좋다 이거보다도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구나. 그냥 그런 안도 안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 1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스스로도 영광스러웠고 그냥 너무 내가 역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 경기장 나갈 때에
기분이 어떨지가 진짜. 이름이 딱 호명되고 나면 1분 안에 플랫폼에 올라가서 뛰어야지 타임이 멈추니까 1분 안에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1분 안에 해야 되죠. 네, 그죠? 이름이 딱 호명되는 순간부터 누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갈등이.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억하고 나서 막 들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무아지경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막 했는데 그걸 들고 서 있으면 너무 신기한 게 되게 시계에서 들어간 중량은 저한테 되게 100% 이상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중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성공을 하고 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많은 생각을 복잡하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했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 때처럼. 그리고 다행히 시합 때는 늘 컨디션이 좋았어요. 연습 때보다 항상 똑같은 무게여도 더 가벼웠고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익혀졌나 봐요. 좀 무덤덤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뭐 무덤덤한 부분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나오면서 크게 뭔가 일일비하지 않게 됐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네, 뭔가 우리가 사실 다 기대를 하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대했던 일이 됐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막 이렇게 떴다 깔아앉았다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지나고 보면 아 이게 지금 나한테 아직 허락되지 않은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잘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속상할 때도 그냥 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잘 될 때도 아, 이상하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잘 될 리가 없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하면서 조금 깔아앉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뭔가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요즘도 운동을 따로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흔히들 많은 질문 받으셨을 건데 3대 500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 얘기 많이 네. 질문 받으셨죠? 네.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요? 우황청심원 드셨어요? 저요? 응. 아니 먹진 않았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로요? 나 궁금하다. 진짜 아니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사실 처음에 3대가 뭔지도 몰랐어요. 500이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저는 약간 뒤에를 제일 많이 범위를 늘려주고 자극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데 그 시선은 항상 정면을 보고 눈동자는 45도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둔부를 백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업을 왜 하냐? 그러니까 가슴이 공축돼 있으면은 우리가 전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업을 해주고 가슴을 펴주면, 그러니까 백업을 해주면 목과 가슴이 이렇게 아주 그 편안하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손바닥 끝으로 내 몸을 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둔부를 저 뒤로 그러니까 몸을 기역자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쭉 자극이 네, 되게 맞아요. 늘어나게. 됐다, 근데 됐다. 약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중심이 여기가 있는데 일로 조금만 더. 그렇죠. 네네네네. 지금 좋아요. 좋다. 자, 하실 거면 이거 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빼는 게. 뺄까요? 다 빼세요 그냥. 아니요. 저 선생님 그래도 이제 아니, 하나는 근데- 있어야죠. 하나 있어야죠. 하나는. 하나 있어요. CG로 나중에 하나 더 껴줘요. 좋다. 자, 저 왜 이렇게- 요새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 잡고 천천히 내리시고. 양쪽에 2개 뺐잖아요. 자, 뭐야? 근데 올라갈 뺐잖아요, 때나 지금. 내려갈 때나 항상 내 몸에 바가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네, 그리고 붙여서. 그렇죠. 확실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니까 뒤가 쫙 늘어나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 정도는 뭐 형도 저 뭐 이 정도는 하죠. 여기서 맞나요, 선생님? 근데 지금 보세요. 너무 발은 여기 있고 발의 중심이 여기였으니까 좀 더 들어가셔야 돼요. 좀 더 들어가요. 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훨씬 그쵸. 좀 네. 안정적이네요. 네. 그렇죠. 붙이면서 내려주세요. 네, 다리예요. 네, 그 하나도 안 붙었어요. 막판에 약간의 영상이 막판에 되는데 약간의 야, 근데 뭐 역시 교수님이 딱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
이쪽에 딱 이게 힘이 들어가요. 두 번째 출전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참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참 뭉클했어요. 경기를 마치고 이제 바벨의 손키스를 맞습니다. 기억나요. 당시 좀 기억을 좀 해보시자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참 대회 준비하면서 몸이 좀 아팠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끝나고부터 이제 조금 제가 다운됐던 것 같아요. 근데, 컨디션도 그렇고 체력도. 자꾸 왼쪽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던 무게를 그때는 못했어요.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언제나 할 수 있는 무게를 1차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용상을 175kg를 들어갔는데 155kg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준비하면서 좀 많이 몸과 마음이 어려웠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까? 기록이 다운됐을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도 왜 그랬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 내가 많이 썼구나. 몸을 많이 썼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했고 거기까지였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몸에서 나한테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사인을 준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3등은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중국, 러시아가 잘하니까 3등은 뭐 그 전에 뛰어나게 잘하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갔더니 갑자기 이제 아르메니아 선수가 기록이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시기를 하면은 동메달, 못하면 4등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아테네 때는 은메달이 있고 베이징 때는 금메달을 땄고 그러니까 이제 런던 올림픽 때는 동메달을 따면 금운동 다 했으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여서 제가 동메달 꼭 땄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간절하던 동메달을 제가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근데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선수들이 약물에 노출이 많이 됐구나. 그런 게 아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했던 선수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서봤잖아요. 근데 제 후배도 베이징 올림픽 때 임정화 선수라고 4등을 했는데 나중에 2등으로 이제 승격이 됐어요. 은메달로. 근데 그 친구는 그 무대에 서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에 안 좋죠. 저보고 내추럴이라고. 야, 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야, 그렇게 2, 3위. 근데 우리 선수들은 아니 약했는데 왜 걔는 그거밖에 못했어.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너무 그냥 놀랐어요. 얘네도 그랬었구나라는 생각. 1월 드디어 이제 31살의 나이에 은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올림픽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네. 아니 이제 사실은 런던 때 그때가 4등하고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는 누구나 좀 더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지 아쉽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 몸도 너무 그냥 아프고 마음도 산란하고 이래서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헷갈릴 때는 뭔가 마음이 편한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은퇴를 했고 또 다행히 아주 감사하게도 은퇴식을 고양시청에서 성대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하는데 이제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까먹을까봐 이제 막 제가 썼어요. 근데 쓰는데 첫 입을 떼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를 막 꺼이꺼이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대표팀 들어갔던 순간 올림픽 나갔던 순간 그냥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되게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게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이렇게 사실 제가 욕도 아니었으면은 막 이렇게 뭔가 주목을 받고 격려를 받을 일도 없었는데
역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포장으로 이제 그 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가는 그 장미란 선수에게 그 당시 그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 처음 역도장 갔을 때 그렇죠. 그냥 여름 방학 때 시작하지 그랬어.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뭐 크다 하든 큰 걸 크다고 했지 작은 걸 크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그 길로 역도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갔니? 그 몇 개월을 왜 늦췄니? 네, 왜 늦췄니? 이제 그럼에도 묵묵히 훈련을 열심히 이겨낸 미란이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미란이한테 고맙지 않습니까? 래퍼 미란이요? 아니 그때 그래도 그 미란이 겨울방학 때 거기 걸어가던 맞아. 다시 겨울방학 때 가서 한 건 너무너무 잘했다. 그 뒤늦게 또 알려진 사실이지만 장미란 선수도 이제 숨겨진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는데 오 회장님. 예. 네. 아, 네. 아 그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이제 함태호 명예회장님께서 저를 이제 어떤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잘 먹고 해야 되는 운동인데 식품 회사를 하시다 보니까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저를 선수 때부터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제 돕는 거를 말하지 않는 게 계약서 조항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뭔가 너무 감사하게 제가 시합을 가거나 전지훈련을 가면은 저 이제 이렇게 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말을 잘 못하겠잖아요. 근데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저 언제 나가는지 그러면 이제 선수촌에 음식이랑 이런 걸 또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러면은 다른 부들도 와서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전지훈련을 간다 그러면은 전지훈련장에 때로는 오시거나 아니면 그 해외에서 할 때는 그 법인장님한테 이제 이야기하셔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를 다 이렇게 구경시켜줘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뭔가 후원하고 뭐 이제 이런 선수와의 관계를 떠나서 정말 저한테 할아버지 같은 분? 너무 감사하다. 네,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 보면은 막 너무 화려한 모습들 보면 저도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저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그냥 제 안에 뭐 다른 화려함 이런 거가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 든든함이. 네. 너무 그 감사한 인연이 됐죠. 아, 참 또 이렇게 이 주변에 또 감사한 분들이 많았기에 우리 네. 또 이렇게 또 장미란 선수. 아버지께서 제가 역도하면서 체육으로 혜택을 입었으니까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꿈나무하고 국가대표 선수와 같이 만나서 캠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체육 활동하는 걸 이렇게 꾸준히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또 인생과 역도 이 닮은 점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인생하고 역도요. 그냥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선수할 때는 그냥 단순히 바벨에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가장 크게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중량을.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근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번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바탕 딱 울고 나니까 그냥 되게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너무 이렇게 슬펐고 아팠고 그랬지만 오늘 또 새 하루를 내가 맞을 수 있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와, 학교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출근길이 짧아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 학교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진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그게 싹 다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힘든 시간들을 또 왜 견뎌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왔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역도를 하면서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 이게 참 나한테 주어진 거. 그 무게를 견뎌가면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해볼 만하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누가 되게 알아주고 격려해 줄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거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거 지금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 너무 대단한 일이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한테도 저한테 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러면 또 아 그래 맞아. 이제 그런 거지. 다 이렇게 시간과 양을 쌓아야 되지. 저절로 되는 건 없지. 저절로 되는 건 이상하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해서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2002, 2006, 2010년 세 번의 월드컵에 출전 모두 골을 넣는 기록을 세웠고요. 이후에 히딩크 감독님의 러브콜을 받아 PSV 에인트호번에서 첫 유럽 리그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아시아 최초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출전, 한국인 최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 지금 사실 은퇴한 지가 꽤 됐는데도 네네.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뛰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많이 다 부담, 했습니까? 네,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할 텐데. 사실 그 박지성 선수는 이제 뭐 제가 런닝맨 할 때 이제 가끔 또 런닝맨에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뵙는 건 5년 만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 맞아요. 방송에서 본 적은 없어서. 뭐 영상으로 두 분이 보셨던. 지난번에 그 예. 영상으로 한번 제가 예, 뭐 브랜드 행사에서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브랜드를 위키면서 퀴즈를 외쳤다고. 맞아요? 나이키스 하면서 제가 문제를 좀 드려서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아니 아 잠깐만, 조셉. 그런 것보다 아 내가 지금 손님 왔는데 지금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상 갖다 놓고 지금 딴 아니 데서 내가 그때 그 스포츠 브랜드가 유사 영업을 해.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 어? 스포츠 브랜드 대표님이 뭐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 갔는데 이 테이블에 있었고 본의 아니고 초대 손님입니다. 하면서 아니 이거 지금 이러다 뭐 테이블 조셉 테이블 내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요. 또 지금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또 유럽 축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 영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하루에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격리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이제 시즌 시작했잖아요. 그 경기장 보니까 관중분들이 다 그냥 마스크 안 쓰시고 그냥 마스크는 이제 자율에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없고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아 이제는 없군요. 코로나가 있는데 예전으로 돌아간 상황을 지금. 저는 느낌표 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너무 그래서 가본 지도 오래됐고 그때 제대로 마음껏 영국을 즐길 수가 없어가지고 가보고 싶어. 아 진짜 그 영국 네. 가서 그 한번 경기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축구장도 한번 가보고.
아, 그 저기 우리 저기 박지성 선수 있으니까 그 경기장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됩니까? 그런 거. 오시면 뭐 토트넘 경기 한번 보러 가시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로망이에요. 그죠? 손흥민 선수 저 토트넘 한번 예? 1대1을 쳐야 되는데요. 자, 접어놓고 손흥민 슈팅! 손흥민! 시즌 첫 골입니다. 지금은 뭐 손흥민 선수가 또 멋진 활약을 하고 있고 뭐 또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렇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예. 차범 감독님이 또 있으셔서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예. 아 진짜 이게 참 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때는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2002년.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 2002년은 정말 이게 막 세상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던 시기예요. 내 생에 그런 적이 없어. 눈만 뜨면 막 너무 즐겁고. 그렇죠. 웃음이 나왔던. 그 기간이 박지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2002년이. 예.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이. 네. 예.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예.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그럼 그 전에도 붉은 악마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이제 좀 붉은 악마라는 그 호칭은 이제 그 우리 박종환 감독님께서 1983년 세계 청소년 그 선수권 대회에서 청소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수가 빨간 유니폼 아래 상하위를 입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해외 언론에서 붉은 악마 라는 명칭이 붙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주세요. 사실 그 박지성 선수가 2002년을 좀 그 월드컵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골 세레머니 저희가 패러디도 많이 했습니다. 요거 자, 먼저 첫 번째 요거죠. 요거죠. 이거 기억나죠?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 도대체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 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지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거? 관중들한테 한 거죠. 관중들한테. 내가 골 넣었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달라. 내 순간이다. 내 시간이다. 좀 잠깐 조용히 해달라.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야, 그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챔피언. 일어나라. 너와 나. 너와 요 두 번째 세레머니가 그 유명한 이적을 불러온 취업 세레머니라고 네. 요걸로 PSV 간다. 저때 귓속말로 히딩크 감독님이 지성아 같이 가자. 렛츠고 렛츠고 PSV. 예. 예. 결과적으로 그게 됐죠. 결과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으나 네. 저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준 세레모니가 됐죠. 지금 명장면이죠. 예. 요대로 PSV로 안고 가셨죠. 이대로 함께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을 박지성 하셔서 선수를 안고 히딩크 감독님이 그대로 PSV에 이것도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모니인데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게 약간 이제 요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원래의 이 세레머니의 의도는 좀 건방진 아. 세레머니긴 하거든요. 이제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 이렇게 세레머니 그런 게 또 있었군요. 계속 이곳 높게 비가 왔습니다. 네, 박지성 들어갑니다. 슛! 골! 박지성! 자, 보기 좋게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축구의 힘을 알려줍니다. 역시 박지성입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는데 또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보고 유럽 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아니 그럼 그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야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왜? 겁니까? 못 한다고. 못 한다고요? 네, 못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 전는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맞아요, 선수. 맞아요.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홈팬. 와 근데 홈에서.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네. 진짜 이게 진짜 선수로서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시딩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 팀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이제 이적 제의가 왔다. 네,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미팅을 했었죠. 네.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 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이런 생각. 막다른 길에 몰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을 차단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제 여기서는 살아남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 이거 이 당시에도 이제 그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송송송송 송송 말해 송송송 요거죠. 밀성발에 뭉클한. 뭉클했어요. 약간 좀 뭔가 다른 느낌의 뭉클함이 왔어요. 그 박지성 선수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메뉴의 퍼거슨 감독님이 PSV 에인트호벤과 그 올림픽 리옹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상대 팀의 에시엔 선수를 보러 경기장 왔다가
박지성 선수의 경기 플레이를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박지성 선수한테 러브콜을 보냈대요. 네네. 뭐 감독님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얘기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퍼거슨 감독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예. 그건 사실 이제 온다고 하면은 좀 약간 눈에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조세 갑자기 지성박이 갑자기 아니, 염색하면 이상하지. 나온 씨는 뭐 일부러 그 앞에서 이렇게 팔벌려 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박주성 선수가 맨유에 입단한다는 소식에 뭐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선수가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있었구나. 예,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네.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네. 퍼거슨 감독님, 아유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그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뭐,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아니 뭐 지성 나와 함께 해주겠어요. Let's go together. 당시에 이 사실 뭐 루니, 퍼디낸드, 그렇죠. 예, 반 니스텔루이 뭐야 세계적인. 뭐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그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루비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그 공식 경기에 첫 출전을 하러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가슴 너무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뛰어본 경기장에서는 가장 큰 경기장에 속하고 또 이게 홈이고 또 이러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어우.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랑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 좀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예. 베네핏 맨유 베네핏. 예.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어떤 상품? 얘기해 주실 네, 수 있나요? 어떤 그냥 어떤 후원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기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네. 몇 프로 할인이 돼요?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단 복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그거 브랜드에서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복도? 폴스미가 이제 네.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40%? 50%뭐 DC. 폴스 50%? 혹시 네. 그냥 네.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네.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조셉! 아니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저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기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좀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그 저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다 그럼요. 네,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잖아요. 부럽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꿀 다니시는 그 저 직원분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게. 넌 성적만 내. 네.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보면 공짜가 없어, 공짜가. 선수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 예. 거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 저기 루니 선수가 요즘도 인터뷰에서 박지성 선수를 언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 가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제가 네.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아 차로. 훈련이 끝나고 네.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아 루니 선수가 네, 자기.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예.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아, 네. 진짜 아주 네.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거 데려다 좀 되나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예. 네. 또 이제 또 이제 그렇구나. 네. 똑같네요, 우리랑. 다 똑같다. 네. 아, 왜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예. 에브라 선수 좀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아,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에브라도 참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성격 좋아 에브라. 어디 뭐 친분이 있으세요? 아이 참. 있어요? 네,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에브라하고도 예. 네. 축하드립니다. When you say goodbye in Korea? 굿바이. Yeah, bye.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나는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Yeah, you say good, eh? 나는 바보입니다. Easy.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예. 거기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아마. 뭐라고 얘기하고 근데 갔네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만약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일이 없지.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뭐 안 하시는 건가?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입장으로 이제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퍼거슨 감독님에 대해 많은 거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박수영 선수를 팀으로 또 이끌어 주셨고 저랑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퍼거슨 감독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좀 있습니다. 영상 편지라도 한번 하시죠. 뭐 에브라도 그렇고 뭐 영상 편지는 좀 오버한 것 같은데. 네, 퍼거슨 감독님께 그래도 감독님은 날 잘 모르실 텐데. 모르시더라도 그래도 한번 그냥 퍼거슨 감독님,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저 박수영 선수를 이렇게 또 맨유에 진짜. 입단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또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내주시고 길러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신 이런 그 마음을 저희 감사함을 꼭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땡큐. Thank you so much. 영상 갖고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퍼거슨 감독 좀 보여주세요. 코리아 페이머스 코미디언. 페이머스를 꼭 붙여주세요. 네, 코리아 페이머스 코미디언. So famous라고 좀 해주세요. 네. 혹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히딩크 감독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덜란드에 계시죠. 그래서 저도 연락은 드리는데. 드리는구나. 네. 한 번 뵌 적 있어요. 한 번 우연히 어디서요? 무슨 뭐 이제 축구 관련 행사장에 갔었는데 예전에 어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난 진짜 저는 조셉 어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정말 깜짝 놀란 게 함께 사진을 찍었다.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감독님한테 한번 메시지 한번. 어디
어디? 아, 나 보지 말고. 나 보지 말고. long time no see. Remember me? 아, 오케이. I remember you. 네, 너무나도 그날 사진 감사했고, Thank you for 네덜란드 아인토벤. 굿나잇.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두 분을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성실함과 이 부지런함은 경기장을 가장 많이 뛰는 선수 중에 한 박지성 분이시니까. 선수. 그래서 그 그거는- 별명이 두 개의 심장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 나는 할 수가 실제로 없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게 별명인 줄 모르고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심장이 아 진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박지성 선수를 보고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CT집을 몇 개로 나오는지가 실제 질문입니다. 유키스? 유키스 몇 개일까요? 진짜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이 나와요. 네. 조금 좀 큽니까? 폐 사이즈가 그러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That's what I lost the final against Barcelona and Wembley. I should have changed at half time and put G-San Park and Messi. That was a mistake. If I had played G-San Park against Messi, I think we'd have beaten him. 퍼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G-San Park. 보셨습니까? 네, 그 인터뷰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굳은 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떠날 때 퍼거슨 감독님께서 이제 아쉬움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좀 그 편지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네.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성에게 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내 충성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구단에서의 행운을 빌어주며 널 보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일찌감치 내게 보내지 못했던 걸 부디 용서해라. 난 내 무릎 수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건강한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싶었다. 물론 이런 말도 내게는 부당했을 테고 아마 그 결정이 달갑지 않았을 거다. 특히 내 손자는 가장 좋아했던 선수인 널 다른 팀으로 보낸 이후로 아직도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마음에 걸리지만 너를 보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성아, 난 언제까지나 너를 내 선수 중 하나로 여길 것이고 언제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날 찾아와라. 마지막으로 너와 내 가족이 언제나 행복하고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 감독님의 편지를 받고 좀 어떠셨어요? 그 손자 얘기만 빼놓고는 뭐 대부분 다 알고는 있었던 부분이어서 뭐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항상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뭐 너무나 익히 잘 듣고 있고 또 그만큼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구단의 경영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또 얘기 들었을 때는 또 언제든지 또 와서 미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디로 가서 배워라라고 얘기도 해주셔서 이러셨으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손자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럼 그 손자분께 한번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아니요, 이제 남겼어요. 아 남겼어요. 네. 이거? 뭐라고 아, 하셨어요? 만났었어요. 아, 만났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분이? 뭐
뭐 별말 안 하던데 그때는. 내가 이제 막상 만나니까 또. 예.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애가 너를 너무 좋아해. 한 번만 야 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우리 저 격려 한번 응원 한번 해줘라. 근데 저는- 막상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홈팬들에게 야유를 받았던 구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기립박수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마지막 경기다라고 했던 거에서 팬들이 다 기립박수를. 네, 쳐줬었죠.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에인트번의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세호 선수를 꼭 안아주고. 아니요,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뭐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뭔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은퇴가 저희들은 좀 아쉬웠어요, 그죠? 그렇죠. 조금 더 좀 박승호 선수가 좀 더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좀 싶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아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예.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입니다.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을 예,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아,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 예. 조선의 4번 타자 전설이 된 빅보이 이대호 선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이대호 4번 타자. 당기 타고 왼쪽 왼쪽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야구 선수였다가 이제 은퇴를 한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 조금 더 됐죠? 네, 조금 더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 3일은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자기 전에 울고 좀 했는데 이제 조금 적응된 것 같습니다. 아 좀 자다고 일어나서도 울고 그랬어요? 예, 그냥 진짜 끝난 건가, 진짜 은퇴한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좀 허전하게 그렇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매일같이 경기장에 가시고 뭐 훈련하러 가시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고생하셨어요. 이거 대단해. 통산 타율이 3할 9리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3할로서 마무리해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타 2,199개 하나만 더 했으면 2,200개인데. 제가 괜한 얘기를 좀 아니 괜찮습니다.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374개면 좀만 더 하면 그러니까, 400개고. 아는데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인데. 예. KBO 리그에서 2,199개고 뭐 일본도 쳤고 미국에서 쳤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연연하지 않나요? 역시 네네. 크다. 그릇 씨. 좁게 안 보네. 저 약간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투. 이거 좋은데. 우리 그 이대호 선수가 올해 그 대한민국 3대 마요를 만드신 분이에요. 참치 마요, 치킨 마요, 그리고 이대호 은퇴하지 마. 이거 진짜 감동이다. 예. 팬분들께서 이제 지어주셔가지고 네네네. 시즌 중간에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좋아했던 조셉도 있어요. 하지 마요.
저는 뭐 대부분 뭔가 하려고 하면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다 것을 모든 하지 걸 마. 하지 마. 뭐하니? 저녁 먹으러 갔는데 40년째 먹은 저녁 지겹지도 않니. 항상 혼납니다. 하지 마요. 네. 그렇죠. 사실 자이언츠 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그 이대호 선수의 은퇴를 참 아쉬워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시즌 최종 기록이 타율 3할 3푼 1리. 와 이게 팀 내 1위예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전체 선수 중에는 이제 타율 4위. 이거 좀 은퇴하지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2년 전부터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뭐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왜 2년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됐는지. 마지막 이제 계약할 때 솔직히 야구계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니까 조금 저도 좀 힘든 감도 좀 있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또 경기력이 좀 좋아지고 만약에 본인께서 나 좀 더 뛸게요 하면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뭐 더 뛰려고 했으면 뛸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후배들도 이제 더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온 추신수 선수가 야구를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야구에 대해서 뭐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주말을 되면 항상 야구를 틀어놨었어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는 그냥 학생이었고 또 신수가 전학을 왔는데 또 저희 반에 전학을 와서 야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야구를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만약 추신수 선수가 저희 반에 전학을 안 왔더라면 또 야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 저희가 14반까지 있었는데 예. 14반 중에 한 반 저희 반에 전학 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참 희한하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반에 전학 오면서 운명적으로 이게 만난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또 프로 구단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구단에서 4번 타자라는 거. 그렇죠. 이게요 정말 야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투수로 입단을 해서 타자 바꿀 때만 해도 뭐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게 언제였어요? 바꿨을 때가? 제가 20살 때죠. 와, 그러면 굉장히 늦게 입단하자마자 첫 해에 바로 타졌어요. 제가 타자를 이게 바꾼 것도 이제 전지훈련 갔을 때 어깨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투수에 대한 자신감은 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타자 권유했을 때 좀 빨리 타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게 뭐 운은 좋게 잘 맞아 떨어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을 하고 타자에서 투수로 전향을 한다라는 것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님들하고 바뀌면서 무릎 수술하면서 좀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때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계속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겨내고 싶었고 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기고 싶었던 누구한테 지기 싫었던 그런 마음 이때까지 저를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정말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다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한일전을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영화 드라마처럼 막 근데 진짜 치면은 제 마음속은 진짜 막 이렇게 오버하고 싶고 뛰고 싶고 했지만 그렇게 표현은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왜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국가대표로 가면 선배들이 이겨도 그냥 당연히 이겼다는 것 같이 보이자.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라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력은 안 되지만 얘들 이겨서 기뻐하는 것 같이 이래 보인다고 이렇게 선배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겨도 당연히 이겼구나 이렇게 표정을 짓자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습관이 되죠. 그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빠르게 밀어붙이고 5점 높이 날아갑니다. 뒤로 백스 했죠. 이대호 발로 홈런. 아직도 좀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있으세요? 말로 치고 방망이 던졌는데 네. 좀 더 멋있으려면 그냥 이게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위로 던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쳐다보고 조금 후회된 것 같아요. 너무 저 이거 빠던이죠, 빠던. 네. 딱 했는데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우리가.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말루 홈런 역전 말루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대호의 홈런 한 방으로 롯데는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9회 말 한화 이글스 정규인의 마지막. 맞을 것 같아. 이거 안 보고 그냥 갔으면 더 멋있었을 건데 그거 본다고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2010년에는 이제 타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혼자 휩습니다. 많이 나요. 일자 줍니다. 타석에서는 갔어요. 갔어요. 세계 신기록 이대호 스리런 전 세계 유일한 9경기였습니다. 이대호에게 도루란? 의미 1도 없어요. 그거. 야구 선수가 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 저는 몰라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도루왕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아니에요. 아,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그 이대호 선수도 좀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까? 저도 징크스 많죠. 근데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홈런을 쳤다 하면 오늘 왔던 길로 똑같이 와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집에 3개가 있으면 탔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있고 아 내가 홈런 친 날 탔던 엘리베이터. 네, 어저께 홈런 쳤으면 오늘은 어제 갔던 길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차장 될 때도 어제 잘 쳤으니까 그 주차장이 돼야 된다. 그런 징크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끝났으니까. 아 혹시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금은 뭐 엘리베이터 빨리 오는 거 타고 가지 뭐. 야 그건 좋네. 글러브나 뭐 예를 들면 그때 꼈던 장갑으로 홈런을 쳤다. 그럼 그 장갑도 계속 끼시죠? 그렇죠. 방망이를 안타 치면 그 방망이는 깨질 때까지 계속 그거만 써요.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그 박세리 감독님이 골프 치실 때 그 드라이버,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 여러 개 사신대요. 왜냐면 그 드라이버가 망가졌을 때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저 야구 얘기만 좀 해주세요. 선생님, 가지 마요. 네, 미안합니다.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선수들에 대한 징크스를 가지 마요. 미안합니다. 예. 사과 받아주실래요? 네, 미안합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가장 좀 소중하게 아끼는 배트 같은 건 좀 집에 있습니까? 이렇게? 있죠. 네. 이게 항상 저희는 방망이가 하루에 2개씩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방망이는 매일 쓰되 그날 만약 안타에 2개 치면 3번째 타석에 4번째 타석은 다른 방망이로 두고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깨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망이를 쓰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2개 정도 쳤으니까 약간 적음해 놓는 네, 거죠. 저금해 놓는 거죠. 그래서 못 치면 계속 그렇게 치지만 이대호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의 뭐 구종은 또 뭡니까? 저는 일단 몸쪽 좀 높은 공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했으니까. 좋아하는 공은 안 던지죠. 그렇죠. 그래서 포수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포수가 앉아 있으면 뒤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서요, 이렇게 막.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많이 걸어요. 뭐라 그래요? 형, 무슨 야구 열심히 그만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형 이제 그만해요. 무슨 성적이 중요해요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3할 치고 있으니까 형 저 2할 6분 치고 있어요. 형은 대충 해도 돼요 하면서 막 계속 웃기는 거예요. 일본 프로야구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일본 갈 줄도 몰랐었고 또 미국도 제가 갈 줄도 몰랐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미국 갔으니까. さあフルカウントラストボール6球目打ち上げたレフトへ飛んでいるレフトへ飛んでいってスタンドだ失点ゼロの男が初めて点を奪われたバーネットイデホ第6号9回2アウトでした 그 예전에 추신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 뭐 교통 수단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다 전용기로 움직이니까. 전용기로 그러니까 전용기로가 식사도 뭐 뷔페로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뷔페는 아니고 그 스테이크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다 배고프면 뭐 스테이크 주세요 하면 스테이크 주고. 뭐 식사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비행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처음 탔을 때는 좀 신기했죠, 솔직히. 신기하죠. 안 신기하게 쳤겠죠. 근데 안 신기하게 쳤겠죠. 좀 그만하자 쳤다. 뭐 저도 여기 안 타본 사람입니다. 쪽팔리면 안 되는 거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다. 그 내 자리를 앞에 끼놨어. 그래? 알겠다고. 나는 어디 앉으면 되냐고. 거기 내 자리라고. 그렇죠. 근데 되게 물론 프로야구도 대단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처음 입성했을 때 그 라커룸에 그 내 이름을 딱 봤을 때 그 기분도 막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갔는데 한 130명 정도가 와요. 그러면 23명은 이제 1군 엔트리에 정해져 있고 100명에서 그 세 자리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라커룸이 100개가 있으면 20명이 한 2-3개씩 쓰고 23명이 쓰고 100명이 다다닥 붙어서 다 쓰거든요. 근데 거기 쓰다 보니까
한 5일 지나니까 한 10명이 없어요. 또 5일 지나면 또 10명이 없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이나 단장이 불러서 엔트리 들었다고 악수해 주는데요. 저는 계속 일본에서도 많이 뛰어갔는데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었어요. 십몇 년 만에 엔트리 들었다고 축하해 주길래 제 마음적으로 기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서 통산 타율 3할 9리. 홈런 374개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안타 2,199개. 3구째 걷어렸습니다. 왼쪽 3점 바깥에 떨어집니다. 여전히 자이언츠는 이대호가 점수를 뽑고 이대호가 경기를 뒤집는 팀입니다. KBO에서 이제 그 이대호 선수의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서 이제 은퇴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투어를 이렇게 좀 돌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그 올스타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근데 저는 안 울 줄 알았거든요. 은퇴식 저희 홈에서 마지막 할 때는 눈물이 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부터 눈물을 흘려가지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눈물도 별로 많이 없고 어릴 때 좀 많이 울었지만 프로 선수가 되고 조금 독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눈물을 잘 안 흘렸었는데 좀 감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보다 와이프가 많이 못 줄어. 어쨌든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대호 선수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퇴식을 준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또 한국 야구에서 저라는 사람을 좀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감사드리고 그 고생했던 이 장면이 자꾸 떠오르니까 눈물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야구하면서 뭐 야구도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집이 또 가난하다 보니까 뭐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고 뭘 뭐 먹고 싶어도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중학교 갈 때 가까운 학교도 갈 수 있었지만 해비 면제라는 조건 하에 제일 중학교에서 멀리 다녔거든요.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왕복 3시간이잖아요. 진짜 어린 나이에 그 3시간 더 잘 수 있는 건데 똑같은 돈을 제가 못 내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라도 안 되면 난 못한다, 시합을 못 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 못하면 난 여기서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는 그런 감정이 계속 이렇게 오고 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제가 22살 때, 3살 때 만나가지고 거의 한 10년 년을 같이 팀에 있다가 대표팀도 같이 오래 하고 제가 일본 갔다 왔을 때도 롯데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롯데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우승을 이제 후배 강민호 선수나 손아섭 선수나 이렇게 같이 고생했던 선수랑 우승하기 위해서 돌아왔었는데 1년 하고 또 민호가 삼성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정말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민호도 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형님 같이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정말 같이 우승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거의 울면서까지 전화 왔었는데 이제 추진 선수가 이제 간식차도 좀 보내주고 이게 좀 뭉클했던 순간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10살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하는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추신수라는 친구가 저를 야구계에 이렇게 몸담을 수 있게 해준 게 뭐 그게 시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호야, 지금도 네가 은퇴한다라는 게 사실 정말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너라는 아이돌이 있어서 너라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야구하고 있는 거야. 제2의 인생도 야구 선수 이대호처럼 좋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더 많이 아쉬워해 주시고 눈물도 많이 흘려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감사함이 더 같이 이렇게 제 감정하고 섞이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좋으면서도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월 8일이었죠. 은퇴 투어 마지막 날이자 이제 부산 시민분들이 좀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날 매일 가던 출근길이지만 그날은 또 뭔가 좀 기분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그날 또 아버지 기일이라 가지고 마침 네, 맞아. 아침에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아버님 기도 올리고 술 한잔 올리고 좀 급하게 야구장을 왔던 것 같아요. 은퇴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1년 차 프로야구 선수로서 진짜 마지막 타석 좀 어땠는지 좀. 예. 그날은 뭐 안타 친 것보다 제가 꿈이었던 투수를 했던 게 맞아요. 저는 그게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 은퇴 경기에 이제 팬 여러분들이 꼽은 명장면이 이대호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랐을 때. 21년 전에 도착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남고등학교 투수 이대호. 제가 정규 시즌에 투수를 던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다행히 감독님께서 또 이벤트성으로 해주셨는데 또 LG 감독님께서 또 제가 나갔을 때 최고의 투수 마무리 투수 또 내보내 주셔가지고 또 이벤트성으로서 좋았던 것 같아요. 투수 고우석에게 초구 스트라이크. 원투의 카운트. 때렸습니다. 한번 투수에게 직접 되돌아갑니다. 이대호가 자이언츠의 리드를 지켜냅니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야구의 낭만을 지금 여러분들은 함께 보셨습니다. 은퇴식과 함께 이제 영구 결번식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프로야구 대한민국 그 프로야구 역사상 17번째 영구 결번 선수가 이대호 선수예요. 최동원 선배님과 같이 영구 결번 옆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제 영구 결번이 된다는 건 이제 그분은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쓸 수 없다. 허락을 맡아도 못 씁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야구를 해서 롯데에 입단을 한다면 제 번호를 줄 수 있는. 지금 야구 하고 있어요? 이제 7살이라 가지고. 근데 약간 뭐 조금 그 유전자의 피가 짚는 대로 다 집어 이렇게 던진다던가 뭐 잘 받는다거나 잘 친다거나. 잘 던지죠. 잘 던지는데 일단 저는 야구장 가서 캐치볼을 보통 이제 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아들한테 잡히면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럼 좋아하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야, 이것도 진짜 아버지에 이어서 2대째 야구를 하는 굉장히 많죠. 이종구 선수가. 이종구 선수도 있고, 예, 우리 그 예순 군도 이게 또 모르죠. 그랬는데 롯데가 우승해. 근데 그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에 좀 하고. 왜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또 딸 예서가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거는 좀 이 이게 장면이 이제 자이언츠 찐팬으로 좀 인증이 된. 이제 아빠가 데드볼을 맞고 출루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어머 어떻게 해라든가 하는데 구단주의 마음으로 출루를 하니까 기립박수. 야, 예서가 많이 컸네요. 많이 컸네요, 진짜. 옛날에 예서를 안고 공항에 이제 입국했을 때 이제 이대호를 낳았다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그때는 진짜 귀여웠었는데. 예서는 그 사진을 좀 좋아합니까? 아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별로 안 좋아. 아빠 이거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예서야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등번호가 10번이죠. 이제 우리 그 이대호 선수가. 네네. 근데 이제 일본 진출했을 때는 25번.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원래는 52번을 제가 원했었는데 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성함이 오자, 분자, 이자라 가지고 그냥 오자하고 이자 써서 52번을 달고 싶었는데 다른 팀 선수가 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거꾸로라도 달고 싶어서. 그래서 25번. 네. 그 의미가 있었군요. 은퇴식 때도 이제 그 우리 할머니를 좀 언급을 좀 하셨는데.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할머니, 늘 걱정하셨던 손자 대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선수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뭐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항상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돌아가실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돌아가셨는데 제가 성공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뒷바라지 다 하시고 너무 이제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식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바르게 키워주셨고 항상 웃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화장실 가면서 보면 할머니가 그냥 앉아서 쪼그라서 계속 이게 콩잎을 묻히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콩잎 같은 걸 된장에 묻혀서 그걸 양념 새벽 한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콩잎을 100개 정도 싸서 양념하면서 싸서 가서 팔면 한 뭉치에 한 500원 정도 팔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제가 올 때까지 팔면 10,000원 이상을 팔 때도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뭐 할머니가 열심히 진짜 잠 안 주무시고 용돈을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은가락지에 이렇게 예물 받으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금가락지죠. 그걸 전당포에 맡기면 한 몇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스파이크 사서 할머니가 또 며칠 장사해서 또 갚으면 다시 받고 또 뭐 집에 돈이 필요하면 또 맡겨서 또 받고 진짜 한 10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죽는 걸 싫어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저 시장 안에 이제 할머니가 된장을 파는 할머니고 전 된장 손주였거든요. 제가 대회나 상 받으면 트로피 주고 갔다가 와 된장 할머니 손자가 또 상 받았네 이렇게 자랑을 또 해주시고 할머니 또 어깨도 좋아주고 기분도 좋아지시고 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성공해서 할머니를 좀 더 빛나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할머니한테 계속 해주고 싶었는 게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고등학교 돌아가셔서 그때 조금 힘들었던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게 성공해서 내가 진짜 보답하고 싶은 분이 사라지셔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꼭 할머니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진짜 많은 분들 앞에서 한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꼭 그 말씀은 하고 싶었는데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할머니 오늘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습니다. 그 이대호 선수가 또 이렇게 있기까지는 이게 사실 가족분들도 네. 그렇죠. 예. 와이프는 아직도 제 은퇴 영상을 아직 못 보고 있다더라고요. 보면 또 눈물 날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진짜 제가 뭐 새벽에 와도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같이 자고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새벽에 들어가도 안 자고 있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해요. 또 얼마 안 되는데 와이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감사하죠. 항상 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고 야구 선수 남편을 좀 뒷바라지 해주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건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은퇴식이 끝나고도 이제 너무 아쉬워가지고 팬 여러분들이 한 1시간 넘게 응원가를 앞에서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새벽까지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새벽까지 부르고 해서 가셨다는 소리인데 너무 감사하죠. 저희 롯데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 죄송하고 뭐 우승을 못하는데 근데 뭐 너무 많은 걸 했는데 근데 결국은 롯데가 우승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니까 부산의 아들로 불렸는데 우리 저 부산에 계신 우리 또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부산 시민뿐만 아니고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전국에 많이 계신데 21년 동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걸 이번 은퇴 투어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받은 만큼 밖에서 더 좋은 사람,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나가겠습니다. 은퇴 투어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팬이 오시면서 저한테 이대호 선수가 기부하셨던 돈으로 수술 받아서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이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울면서 어떤 여자분이 울면서 왔어요. 왜 우세요? 하니까 이대호 선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돼서 응원하러 왔다.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참 잘했구나 내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야구의 인생 첫 시작 야구 시작하고 초등학교 때도 사진 야구장 너무 많이 갔었거든요. 야구를 시작 안 했을 때도 사진 야구장에 저희 형하고 야구 보러 갔던 기억도 있고 너무 좋은 추억이 많죠.
너무 감사드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박승희 동메달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빙상 역사상 쇼트와 스피드 두 종목 올림픽 출전한 최초의 선수.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은퇴 후에 굉장히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그 은퇴를 하신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 코치 연수를 좀 가신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스케이팅 꿈나무들을 좀 가르치는 곳에서 좀 이렇게 계신다든가.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방 디자이너를 하시게 됐는지. 근데 저는 사실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네. 다른 쪽에 패션 쪽에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쩌다 또 운동을 하게 됐고 너무 또 잘하게 돼가지고 원래 꿈이 그 운동선수가 아니고 꿈은 오히려 디자이너였어요. 네 원래 꿈은 디자이너 와 이것도 놀랍다. 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지금 본인의 꿈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야.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나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은퇴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보통 뭐 다 운동했어요. 선수마다 뭐 이제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면은 다음 올림픽에 한 번 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운동을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근데요? 워낙 이런 쪽에 꿈이 있다 보니까 운동은 시작은 했고 뭔가 이루긴 이루어야겠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림픽 그 금메달 금메달로 따자. 네, 목표를 잡고 금메달을 따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할 수 있으니 아, 최대한 빨리 최대 빨리 따고 최대한 빨리 은퇴를- 따야 내 꿈을 이룰 수 있으니. 그래서 몇 살 때 딴 거죠? 제가 23살에 딴 것 같은데 거의 첫 그 올림픽 출전에서 그 금메달 따신 거잖아요. 두 번째였는데 제가 아마 아, 그래요? 19살에 올림픽을 첫 출전했었는데 거기서 금메달 땄으면 은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사실 목표가 확실한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금메달을 따시고 네.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은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아예 쉬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도 하고 평창에서. 제 동생이 이제 저희 언니는 소치 때 은퇴를 했고 아 저기 지금 두 분이시잖아요. 어쩐지 마스크 위로 굉장히 낯익은. 아 지금 맞아요. 삼남매신데 다 저 맞아. 스케이트를 하시죠? 저희 언니고 형부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동생 아니시고? 네, 형부. 근데 형부도 밴쿠버 올림픽에 출전. 아 진짜요? 메달 따지 않으셨어요? 네, 맞죠. 제주에서 맞아. 릴레이에서. 우리 스케이트가 좀 아니 집안이 완전 스케이트 진짜 집안이. 아 이거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쇼트트랙으로는 내가 뭔가 이룰 거를 다 이뤘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스피드와 쇼트트랙으로 올림픽에 간 선수가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근데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한 지 한 4개월 정도 뒤에 있었던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선발전에서. 제가 선발이 돼서 됐어요? 네. 이게 대단한. 아니 그 같은 스케이트라도 사실 그 쇼트트랙하고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네. 이게 쓰는 근육도로 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 다른데 전체 2위를 기록하며 당당히 국가대표에 뽑혔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꾼 지 석 달도 안 돼 이뤄낸 성과로 세계 챔피언 이상화의 기록에도 불과 2초 정도 느린 기록입니다. 이제 이 친구가 됐을 때 제가 나가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이게 비하인드인데 제가 선발이 되고 언니가 그 순위 바깥으로 아 언니가 떨어졌어요? 안 나오셨으면 승주 씨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자리로 제 방 제 침대로 이제 동생이 야 이거 뭐 그럼.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 은퇴했어요. 아 바로 또 은퇴? 네. 다음 날부터 그냥 아니 집안이 뭐 이렇게 은퇴를 야 그냥 이렇게 바로 하시네. 괜찮아요. 옆으로 밀어줘. 밀어. 자 그렇습니다. 나 이제 먼저 나와야 돼. 밀어. 끝까지. 1분 16초 11. 1분 16초 11 4위 기록. 아, 잘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올림픽 정신이 지금 스케이팅을 보여줬거든요.
아니 저희 그 국가대표 이야기를 조금 또 좀 해보자면 이 선수촌에 입소하면은 받는 수당이 있는데 그걸로 수당이 있었죠. 예 제가 있었을 때는 하루에 3만 원? 하루에 3만 원? 네. 그러면 그 수당으로 뭐 하셨습니까? 그냥 인터넷 쇼핑을 엄청 했던 거 같아요. 그 안에서 그 택배가 진짜 엄청 오고. 그래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뭘 시켰는지 아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 마치고 들어서 박스 하나가 딱 앞에 있으면은 아 태릉 설레잖아요. 선수촌에도 들어가는구나 택배가. 혹시 저 승주 씨의 가장 큰 낙은 뭐였습니까? 저도 택배. 뭘 주로 택배로? 예. 그냥 이제 주말에 외박 나갈 때 입을 옷들이는. 그 잠깐 입으려고. 아 네. 그래도 엄청 설레겠다. 네. 성인 씨는 혹시 뭐가 낙이었습니까? 저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자체가 좋았어요. 한 해밖에 없어가지고 1년밖에 없었어요. 이게 좀 성인 씨 입장에서 약간 서운하시겠어요. 예, 1년밖에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아니 그 내 인생 경기를 좀 인생 경기를 하나 뽑는다면. 오 너무 많은데요? 저 아무래도 그 소치 때 소치가 넘어지고서도 그 쓰러졌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그냥 2등 해야지 이런 생각. 쓰러져. 뭐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냥. 보통 그러면 끝났다. 씨. 아이. 야 이거 씨. 이런 생각 같은데 2등 해야지? 네, 왜냐면 뭐 제가 빨리 일어나면 할 수 있었던 네,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한 번 다시 넘어지는 그러니까요. 바람에 이제 3등이 됐죠. 그래서 좀 아쉽죠. 근데 이제 가방 디자이너가 됐어요. 디자이너가 된다고 했을 때 좀 주변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족은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걸 아셔서 딱히 반대는 안 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스케이트 같이 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위에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운동 쪽으로 사실 루트를 잡으면 조금 좀 안정적인 네, 거죠. 안정적인 네.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했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방 디자인 공부도 좀 따로 좀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 운동을 하면서 병행으로 의류 쪽을, 패션 쪽을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요? 네. 따로 어디 다니면서요? 네, 다니면서 배우고 했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좀 제가 공부한 거는 가죽이랑 그 소재들 이런 거를 많이 공부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지금 언니가 메고 계신 승주 씨가 메고 계신 가방이 그겁니까? 네. 귀엽다. 그 중에 하나인데. 좀 약간 의도를 가지고 좀. 아니에요. 데일리 백이에요. 의도 좋아. 마침 타이밍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니까 승주 씨가 꺼내더니 만지작 해서. 그럼 승희 씨가 저거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디자인을 하고 정말 발로 뛰어서 다 생산도 맡기고 뭐 이렇게. 직원분들도 있잖아요, 근데요. 직원분들이 없어요. 저랑 언니랑 둘이 하고 있고. 그럼 서로. 이사님, 우리 저희 이사님. 이사님이에요? 이사님. 네. 한 분은 대표님, 두 분이 일하시는데 한 분은 이사님. 네네. 그 첫 주문 들어왔을 때 그때 저 난리 났어. 저랑 언니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저희가 12시에 오픈했는데 5분 전부터 막 둘이 채로 고침을 계속 눌렀어요. 막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첫 주문이 딱 들어왔는데 저랑 언니가 첫 마디가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냐고. 어떤 사람이 어쨌든 주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진짜 팔리는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더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박승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실망감도 클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 마케팅 쪽으로 만약에 이제 하고자 마음 먹었으면 쇼트트랙복 이렇게 입어서 여기다 이제 백을 메고 박승희가 만드는 국가대표 핸드백. 구글까지 쓰고요. 구글까지. 쓰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지금 반응은 어때요, 좀? 뭐 초반에 약간 바짝 되다가 지금은 조금. 좀 약간 그래. 초반에 좀 바짝대다가 지금은 좀 약간 그렇습니까? 네. 주위에서는 뭐 잘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약간 잘 안 되는 건 아니다. 제가 욕심.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끔 저녁에 한 10시, 11시쯤에 언니한테 이렇게 카톡이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대표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세요. 이사님이? 네, 이사님께서 보내시면 제가 그런가요? 하고 들어가면 이제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막. 하나 들어오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 막 새벽 막
언제든 막 항상 문자를 그때만 대표님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아, 새벽에도 주문이 들어와요? 늘 체크를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일 때 기분이 진짜 좋아. 아는 사람보다 그렇지.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분입니다 하면 약간 기분 많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는 분입니다. 네. 이게 아는 분이 주문하면 감사하긴 하지만 감사한데 기쁨이 조금 덜하다는 약간 얘기죠. 덜하더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아니 오늘 저 공통 질문을 네. 한번 우리 또 조셉이 한번 좀 네, 드려보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제 시간이 또 왔네요. 네. 제 시간이요? 네, 제 시간이죠. 공통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저 유퀴즈는 따로 시간이 그건 없는데. 없지만 저 나름대로 이 종이를 잡아볼 수 있는 예. 또 특별한 시간. 없으셨구나. 저는 예, 없어요. 예. 저는 그냥 디제이님과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살면서 지나온 길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험난했던 길. 혼란했던 게는 그냥 운동선수였을 때? 왜냐하면 이게 저는 항상 16살 때부터 누군가와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고 그리고 되게 어린 나이에 올림픽이라는 걸 나갔었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저는 10몇 년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또 왜냐면 가방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또 험난한 길들이 또 운동과는 좀 다른 게 운동은 기록이 정말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랑 패션 쪽에 이런 걸 하면 약간 자기 취향도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조금 덜 부담되지 않나. 그럼 그렇다면 좀 다행이네요. 네. 혹시나 또 저는 승희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까봐. 조셉이라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살아요. 네, 그냥 살아봐요. 저는 그냥 그리고 길이 보이면 걸어요. 네. 음식이 보이면 먹고. 네. 피곤하면 자고. 네. 또 아침을 맞이합니다. 네. 좋아요. 그것도 네네. 괜찮은 아, 거예요. 그럼요. 우리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내 동생 승희는 내 처제 승희는 그냥 어릴 때부터 저도 생각을 했던 건데 표현은 안 했지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보기에 어렵고 힘든 일도 그냥 수더분하게 그냥 뭐 별거 아닌 듯이 그것도 늘 해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저기 성희 씨는요? 성희 씨는요? 저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